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SK그룹 편입니다. 자기소개서 문화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빨리 하겠습니다. 네, 제 강의 순서고요. 이 순서대로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 1대1 챗 신청,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준호플로를 친 후 구독 신청을 꼭 해주셔요. 그래야지 이런 강의들을 계속 볼 수가 있다. 좋은 강의들이에요. 꼭 붙으시려면 꼭 보세요. 더 좋은 거 추가된 거 많은데.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SK. 자, 오늘도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 제가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제 강의는 자기소개서에 순서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리소스를 200% 쏟아야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적절하게 적당히 쓰면 된다.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매면 안 된다. 라는 게 제 강의의 골자입니다. 자, 대부분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항이 뭘까요? 이제 보이실 겁니다. 이제 보여야 됩니다. 뭘까요? 1번입니다. 그 다음은 순위부터 매기죠. 3번입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중요합니다. 자,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남다른 아이디어에서 창의적인 인재? 이런 것 때문에 2번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2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창의적인 인재는 허상입니다. 창의적인 것보다 그냥 조금 개선했던 거,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창의적이자고 해봤자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남다른 아이디어라고 해봤자 오! 대단해!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원하는 거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계속 그 목표에 더 그 이상의 목표를 세운다. 제가 삼성전자에서 말했던 이런 시스템화된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죄송합니다. 비용을 줄이는, 업무 프로세스를 계속 줄여주는, 높은 수준의 계속 업무 학습을 하면서 계속 업무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해주는, 줄여주는 그런 인재를 원합니다. 그거에 대한 문항이 이겁니다. 끈질기게 해봤냐?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해봤냐? 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하냐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어떤 잡이 주어집니다. 그 잡은 절대로 빨리 못하는 일입니다.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은 빨리 해주길 원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제가 회사 들어갈 때 못할 일을 받았거든요. 저 그거 하는데 조금 걸렸습니다. 나중에 듣거니와 조금 더 빨리 해주길 원했습니다. 그래도 잘했다 합니다. 못할 걸 해냈기 때문에. 자, 이런 SK라는 최고의 회사, 엘리트들이 모인 회사, 딱 문항만 봤을 때 지금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스펙보다 너의 열정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저 이거 보자마자 저 같으면 이 회사 못 갈 것 같아요. 저 지금 이 SK 건물 근처에 있는 회사 다니거든요. 가서 이거 멱살 잡고 싶을 정도로. 이 문항이 뭔가요, 이게? 없어요. 대학생 때 이렇게 아무리 열심히 지내봤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다 똑같고 그냥 스펙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들이 되게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말하면요, 이렇게 나름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이력이 없더라도 조금은 열정적으로 쓰고 제가 말하는 거를 강조해서 쓴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됩니다. 그걸 하세요. 지금 그걸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SK는 정말 최고의 회사입니다.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고 대기업 회사입니다. 나름의 복지도 좋고요. 알짜배기입니다.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가 1, 3 순서고 그 다음은 뭘까요? 4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고 하수는 2번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남다른 아이디어가 되었기 때문에 뭔가 1번, 3번이 이거는 그냥 나중에 다른 데서 쓴 것처럼 버프하면 돼 라고 하면 100% 최종에서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창의적인 거를 나 좀 내 창의적인 모습 좀 보여줄까? 여기서 뭐 뻥을 치고 최대한 이거를 과장해서 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요, 2번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이고 팩트입니다. 새로운 시도라고 해봤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자주 쓰는 사례인데 복합기, 제가 회사 신입사원 들어갔을 때 그 복합기에 출력물 뽑아놓고 호치키스 뽑으려고 다 자리 와서 찍는 거 보고 제 비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복합기 옆에다가 박스 같은 거 달아놓고 호치키스를 연결해놨습니다. 바로 복합기 출력한 다음에 호치키스 찍을 수 있게. 이게 남다른 아이디어입니다. 이 정도 써주면 됩니다. 별게 없어요. 그러면서 그냥 개선했다. 뭐 정말 창의적인 나름의 남다른 아이디어 있다라고 하면 그럼 과정에서 그냥 적절하게 담담하게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과장하면서 그냥 증명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때 했던 거 쓰면 되는 겁니다. 과장 안 하고 실제 했던 팩트만. 왜냐면 이거 너무 과장했으면 면접 때 개털립니다. 그래서 너무 과장하지 말고요. 왜냐?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 이렇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쓰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 중요한 1번, 3번.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는데요. 또 말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 별표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원 동기가 없습니다. 지원 동기가. 철저하게 실무, 네가 정한 직무. 왜냐면 그 지원 동기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막상 뽑아 놓으니까 지원 동기는 잘 썼는데 일을 개떡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가다던가. SK도 굉장히 엘리트 회사지만 일하는 게 쉽지는 않은 회사거든요. 나가는 겁니다. 공기업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을 해줘야 돼. 왜냐면 우리 연봉을 진짜 많이 주고 되게 좋은 회사거든. 그게 기저에 깔려있는 문화입니다. 철저하게 실무로만 뽑겠다. 실력으로 뽑겠다. 너의 직무적인 능력으로만 뽑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오래 성과를 많이 냈다는 게 안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도 들어오지만 안에는 스카이가 많은 겁니다. 왜냐? 이거에 대해 적절하게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이 준비를 못 해오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런 이제를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 강의 중에 대학교 1, 2학년 때부터 준비해서 뭐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방법이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1, 3번은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건데, 자,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1, 3번이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직무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직무가 내가 막 1년 때부터 열심히 준비한 건 아니라고 해도 잘 쓰면 됩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 안에는 실패 과정들이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든 모든 성과를 냈던 과정 속에는 뭐 IT면 IT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뭐 금융이든 금융 자격증을 따는 과정 속에서, 아니면 금융의 어떤 프로젝트 하는 자기의 이런 역량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어떤 공모전에서 기획 발표를 하는 과정 속에서, 큰 공모전에서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계속 고뇌하고 고민하고 해야 양질의 것이 나오고 그런 과정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정하고 그런 높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만들어내세요. 있을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왜 이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계속 회사랑 연결을 시키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높은 수준의 것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제가 지금 실무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높은 걸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회사에서는 자기 스스로 계속 높은 기준을 원하고 계속 학습하고 그거 업무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거에 대한 고도화되고 계속 효율화시키고 기술이면 기술을 받아들이고 계속 학습해서 최고 수준의 업무 효율화, 회사의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사람 인재를 원합니다. 지금 1번은 그런 문항입니다. 너가 어떤 파트에 가서 일을 하든 간에 SK 그룹 안에서 일을 할 때 그 파트 안에서 너가 업무 매뉴얼이 없다라면 업무 매뉴얼 네가 만들고 그 업무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름의 버전 관리도 하면서 그 업무를 계속 매뉴얼화 하면서 그런 과정에서도 더 효율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국가에서 제시하는 표준의 업무, 행정 업무라든지 그런 기준을 해석해서 더 효율화시키고 고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마케팅 것을 매뉴얼화 시키고 새로운 방법을 계속 생각해나라는 겁니다. 높은 수준에 어떻게 계속 학습을 하면서 따라하세요.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 이 기조 안에는 너가 회사 들어와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공부하는 과정 안에서 계속 높은 수준을 도달하고 계속 그 이상의 높은 FM 이상의 더 높은 FM을 제시하면서 업무를 프로세스화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의 손이 최저로 안 가게 최대한 이 내용입니다. 그거를 끈질기게 할 수 있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끈질기를 했던 여태까지 이런 실패를 끈질기게 했던 과정을 내가 말했던 지금 업무 프로세스를 효율화시킬 수 있는데 그거는 직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무랑 내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하이닉스라든지 SK건설이라든지 넥터스라든지 그 해당 분야의 해당 부서의 직무랑 직무는 뭐라 그랬어요? 그 해당 산업에 뽑을 사람 사장이 경영전략팀이 회의를 해서 전략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파트의 직원 그 직원을 이 가져야 되는 역량은 뭘까요? 전략적으로 2, 3년 안에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온 인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뭘까요? 그 회사에 소속된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인재 그걸 1번에 이런 끈질김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직무에서 이런 역량을 가졌으므로 이런 업무 매뉴얼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높은 수준의 업무 수준을 세워서 어렵죠. 어려운 문항입니다. 잘 써야 됩니다. 왜냐? 끈질기게 성취한 경우 진념을 가지고 근성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 성과를 내왔다라는 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만드세요. 마지막 마무리는 회사에 뽑으려고 하는 경영 전략에 이 인원을 뽑는 이유는 어떤 사업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내가 이런 나의 근성과 이런 진념으로 너네 거기 그 분야의 실적을 잘 만들어 내겠다. 너의 전략에 맞게끔 성과를 내겠다.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나 이런 끈질긴 근성을 가지고 주는 내가 되고 이렇게 내겠다. 라고 마무리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공통이라는 게 다 있는데 다 쓰시지 마시고요. 이것도 이거 진짜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나? 바보같이 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 쓰는 것만 해도 너무 빡세요. 그럼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략적 사고가 중요한 겁니다. 다 쓰시지 마시고
선택사항이라고 했으니까 진짜로 선택 안 써도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1번하고 3번 중에 4개를 써야 되잖아요. 4개 중에 2개 이상은 쓰세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1번, 3번에 관련된 사례가 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번, 4번에 그냥 있다라고 하면 하나씩 써도 되지만 꼭 1번, 3번에 하나는 더 들어가도록 쓰세요. 3번이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전문성을 보여주는 거니까 직무 관련돼서. 자, 그럼 3번도 왜 중요하냐? 이것도 지금 그거의 연장선상이에요. 나는 이런 진념으로 성과를 낼 거다 라는 거랑 결국에는 전문성이라는 거는 이거는 더 직무랑 가까운 건데 이거는 근성인데 더 높은 수준을 목표를 그냥 이런 거예요. 여기 1번 안에는 회사 들어오면 못할 일을 준다. 못할 일 주지만 너가 그 수준 이상의 목표 수준 세우고 빨리 그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근성이 있는가? 너 그냥 조금 힘들다고 이 내팽개치는 그런 애 아니야? 학력이 아무리 좋아도 스카이 나와도 그런 애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문항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아무리 잘해도 회사에서는 학교 공부처럼 그냥 앉아서 해결하는 일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일을 줍니다. 그래서 1번이라는 문항이 나온 거예요. 스카이 다 뽑아놨더니 얘네가 주어진 것만 하고 딱 외우는 건 잘하는데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나온 거라고. 1번이 2번이 나온 게 아니고 1번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1번 정리됐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은 뭐나요? 직무인데 SK그룹의 모든 계열사가 이제 다 이게 있는데 결국에는요 이 직무가 제가 지금 앞에서 여기서 말했잖아요. 임원하고 경영 전략팀에 회의를 합니다. 인사총무팀하고. 자, 왜 할까요? 사람 뽑아야 되는데 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 뭐지? 먹거리는 뭐다?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다 줄 거. 왜? 사장인 내가 회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먹거리 뭐지? 뭐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입니다. 어떤 건설입니다. 어떤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네 인력을 뽑는데 이런 직무의 인력이 이 정도의 총무팀에 협의를 해서 5명, 10명 정도가 나왔는데 왜 이렇게 뽑아야 될 거 나올까요? 왜?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런 회사의 상황을 알고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요. 회사의 재무제표에 덧붙여서 경쟁회사, 최대 경쟁회사, 실제 SK하이닉스면 삼성도 될 수 있지만 SK하이닉스의 주력 상품에 해외 어떤 마켓이나 주요 매출처에 경쟁 회사들이 두세 곳 있을 겁니다. 거기에 국내든 뭐든 찾아내서 재무제표든 산업에 대한 매출 구조를 이해하고요. 거기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이건 지금 SK하이닉스니까 아니면 SK건설하고 관련된 특정 SK그룹 소속된 관련된 매출 구조와 비교를 합니다. 산업을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거에 맞는 자기가 지원된 회사의 핵심 기술이 보입니다.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보이고요. 그 핵심 기술에 발전시키려고 해서 이런 인원을 충원하는 거거나 아니면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충원하는 거거든요. 전략적으로 2, 3년에 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걸 강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임을 설득하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설득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대학 시절에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전공 공부했던 거를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전문성이라고 해서 뭐 정말 뭐 대단한 거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대학교 졸업하는데 뭐 얼마나 전문성 있으면 전문성이에요. 전공의 전자도 전문성 아닌가요?
그냥 전공 관련된 거 하면서 관련 책도 좀 보고 관련 활동 좀 했던 거 꾸준히 노력했던 거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연결을 잘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연결을. 대졸 하고 나서 다 학과 공부하나 바빴지 뭐 전문성 키우기 노력했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도 못해요. 이거는 전문성 없어요. 물론 그런 미친 사람이 있겠지만 아주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부분하고 연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좀 선생님, 저는 전공 공부만 하고 그냥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 활동 이런 거밖에 한 거 없는데 괜찮을까요? 여기서 전문성 있고 뭐 지금 되게 전문성 획득 이런 거 되게 막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전문성의 획득이나 이런 전문성의 키워드를 제가 말한 이거 그 임원들이 고민한 거, 이 인력 뽑는 거, 그 뽑는 거 이후에는 그 회사에 돈을 벌어다 줄 매출이나 매출의 핵심 기술 다른 사람도 모든 사람 다 똑같습니다. 거기랑 연결시키는데 어떤 거? 나 전공 공부했던 거랑 그리고 대학 시절에 활동했던 거랑 그리고 좀 공부해온 거 더 추가적으로 그리고 책 읽은 거 그리고 제가 직무는요 도서관 가서 그 관련 책 5권 이상 보라고 해서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 그냥 한 거 뭐 대단한 필요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지원자들이 전문성 하니까 뭐 쓸모없으니까 뭐 4차 산업혁명 뭐 대단한 말 쓰려고 막 아둥바둥 하다가 간신히 7, 800자에서 다시 지우고 쓰고 막 이럴 거예요. 왜냐? 대단한 거 쓰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성 들어가기 때문에 IT면 막 또 전문성 한다고 막 빅데이터 막 넣고 막 인공지능 넣고 이러다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습니다. 대단한 거 대부분 사람들 없습니다. 저 회사 생활 5년 하고 있는데 그거 없어요. 얘네들도 그걸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스펙 안 보고 뽑으려고 그런 미친놈들을 1% 정도 1, 2%를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스카이가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이 사람들이 말려가지고 힘들어 이러니까 다 개떡같이 쓰고 면접 가니까 정말 미친놈들 한두 명 그냥 그렇게 뽑아주고 너무 스카이만 뽑으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뭐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서 그렇게 뽑는다 라는 거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하기 어려운 일 타인의 벌지 이거는 팀워크를 발휘하고 공동 달성한 기회를 서술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인원이 여러 명 있는데 팀장부터 차장, 대리부터 다 달라요. 업무 스타일이. 근데 이 업무 스타일이 이 두 사람 같고 이 사람이 같을 수가 있거든요. 다 3명은 다르고요. 성격 다르고요. 업무 진행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거를 봉합하고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치고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트러블이 생기겠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자,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가 이제 제 오프 강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업무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그냥 프로젝트 했던 경험이 있는데 아니면 그냥 조직생활 하면서 나름의 일정 관리라는 걸 하게끔 서로 상황 공유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엑셀이나 뭐 화이트보드라든지 어떤 특정 자기의 같은 공간 안에서 업무 일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결국에는 일정 관리나 업무 소통을 꼼꼼히 기록해두고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걸 공유한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런 공동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매뉴얼이나 나름의 엑셀 회사에서 있을 법한 예전에 그 장그래가 쟤네 오프강에서 계속 얘기했던 얘기인데 거기서도 공통의 양식을 가지고 서로 그 일을 했었는데 그 장거래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걸 바꿨다가 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친구들끼리 일을 할 때도 나름의 이런 공통의 양식 엑셀을 어디 뭐 엔드라이브나 이렇게 올려놔서 뭐 나는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사인 형답을 최대한 이끌어냈다. 그런 식의 나름의 회사에서 쓸 법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거를 쓰면 되는 겁니다. 왜냐? 회사에서 하는 일들은 모두 혼자가 아닌 다 같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지고. 근데 결국에는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확인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리더십이 있어야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항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리더십을 하는 방법론이 공통의 양식을 엑셀 양식으로 서로 업무를 매일 했던 거를 적어서 관리했다라든지 아니면 최초에 일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WBS를 짜고 그거에 맞게끔 업무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한 거를 안 한 거 체크하는 형식으로 관리했다라든지 그렇게 한 거 안 한 거에 대해서 각 팀원들이 어떤 특정 공통의 양식에다가 입력을 해놓고 공유해놓고 했구나 안 했구나 서로 바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만 들어가면 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2번, 4번은 1, 3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1, 3번에 목숨 걸어야 돼요. 1, 3번에. 딴 데 에너지 쏟지 마세요. 1, 3번. 1, 3번에 드립답하세요. 이 회사에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파시고요. 이거는 실패를 결국에는 회사에 이거랑 연결시킨다. 마무리를. 그게 가장 적절합니다. 지금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요. 마지막에 종이 한 장 차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결국 임원 면접 갔는데 그들이 듣고 싶은 임원이 알고 싶은 내용은 이거고요. 최고 수준의 네가 목표 생각해서 끈질기게 성취해서 우리 회사에서 계속 높은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재가 있는 회사인데 업무 프로세스 계속 개선하고 그 안에서 더 네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수준을 계속 제시하면서 계속 프로세스 개선해봐, 비용 최소화해봐, 이런 거 구축해봐 라는 거고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끈질기게 이게 임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고 3번은 너가 돈을 벌어오다 줄 거냐 설득하는 거에 베이스다. 여기를 이거랑 잘 연결하면 임원의 머릿속을 꿰뚫는 거고요. 임원들이 원하는 방향의 질문이 나가는 겁니다. 이 자식 봐라. 면접 가서 네가 이 정도까지 썼어? 우리 임원들 경영자에서 이렇게 너 뽑았는데 너가 지금 우리 산업 SK 하이닉스, SK 건설에 맞게끔 우리 매출 구조, 주력 구조의 핵심 기술, 핵심 인력, 핵심적인 돈을 벌어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네? 그걸 너의 직무랑 연결시키고 있네? 그래? 넌 전문성 있구나, 유능하구나, 어느 정도 우리 회사에서 들어올만 하구나, 스펙이 좀 딸려도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스카이가 되는 겁니다. 왜냐? 이 회사에 스카이가 많거든요. 현실입니다. 팩트입니다. 1번, 3번 집중하세요. 저는 경험하지 않고 제가 느껴지지 않는 거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자, 번외로 SK텔레콤 편인데 당연히 제가 이제 SK텔레콤은 좀 달라서 다른 데도 공통을 생각하고 여긴 조금 다를 거라 생각해서 지금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직무 관련돼서 결국에는 뭔가요? 이겁니다. 이거.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겁니다. 돈 벌어갈 수 있어? 그거 보여주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돈 벌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여기는 뭘까요? 가장 힘들었던 경험 나왔죠? 1번하고 똑같네요. 이게 1번, 3번하고 똑같은 문항입니다. 근데 여기는 되게 빡세게 뽑네요, 진짜. 저라면은 이거 아침은 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많은 거를. 그래도 만들어내야 되죠. 가장 힘들었던 경험. 전에 말했던 지금 1번하고 똑같은 거고요. 계속 죄송한데. 이거 3번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적절하게 자기가 준비해온 이력들을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만 연결시키면 된다. 대학교 다니고 누가 그렇게 다 했겠습니까? 누가? 없어요. 주변에 열이면 열 없어요. 진짜 100에 1명 미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학력이 안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학력 안 좋은 사람이. 이런 프로세스 안에서는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되기 위해서 가까워지는 실제적인 활동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저희 강의를 많이 보시고요. 다른 강의 많이 보시고 그런 활동에 대한 마인드 정립을 다시 하세요. 저는 되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되는 인생 방식만 알려드립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런 방식을 준비해 주시고 여기는 인생 걸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는 인생을 걸어야 돼요. 여기에 열정이 없다? 바로 아웃이죠. SK텔레콤 같이 좋은 회사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기에 챌린지처럼 챌린지 형식을 뽑는 것처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최대 개수에 모든 걸 인생을 쏟아 붙여야지 들어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걸 아까 말했던 적절하게 대학 수준의 경험한 거 쓰고 지원 전에 이런 거를 준비해놔서 여기에다 완전 올인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좌지우지합니다. 어쩔 때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임원 면접 갔을 때 여기 PPT에는 회사에서 쓰는 PPT처럼 오탈자 하나도 없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회사가 원하는 회사에서 쓰는 양식으로 그런 플로우로 가야 됩니다. 철저하게 팩트인 데이터들 가지고 준비를 하시고 작성해야 됩니다. 통계해야 되고요. 없으면 현장에 가서라도 찾아서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케팅 솔루션 제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실제 현장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회사에서 쓰는 양식으로 오탈자 없이 10장 맞춰서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실히 결론을 내는 답안으로. SK 관련된 됐나요? 실질적으로 회사가 필요로 하는 목숨 거세요. 자, 이 번역본이고요. 네, 제 필수 강의들이고 꼭 보세요. 꼭 봐야지 취업 되십니다. 이거 상반기 하반기에 취업 되라고 지금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강의들 많은데 꼭 보시고 이건 이제 그 강의 신청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볼로 친구 추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뭐 친구 추가한 다음에 뭐 채팅 딱 걸면 바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준호플로 꼭 치신 다음에 구독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있네요. 뭐 이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준호플로가 핵심입니다. 네. 해주시고 이 필수 강의로 이렇게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은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은 마무리를 또 종이 한 장 차이다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합격되고 안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다. 종이 한 장 차이는 뭐다? 이거랑 이거다. 별표. 이것만 만들어내세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